안녕하세요. 오늘 또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8차시 8대째. 이제 반을 딱 넘었었네요. 지난번까지는 16주였는데, 이제 이번 학기는 15주여서 반 지났습니다. 예, 빨리 끝낼게요. 예. 장저, 걸리기, 우이경이언을 공자의 과지하실세, 사자로로 문진언 하신대. 장제의 왈, 부 지벼자의 위 수업, 자로의 왈, 위 공구이시니라. 왈, 시 노 공구야, 왈, 시야이시니라. 왈, 시 지진의니라. 문어 걸릭한데 걸리기 왈, 자의 위 수업, 왈, 위 중류이로라. 왈, 시 노 공구지 도여아, 대왈연하다. 왈, 도도자의 천하의 계시야이니 이 수이역질이요. 차, 이, 여기, 종, 피인지 사야론, 기약, 종, 피세지 사제리요. 하고 우이 불철하더라. 장저 걸리기 우이 경이연을 공자의 과지하실세 사자로로 문지는 하신대. 장저와 걸리기 우하야 경하건을 공자의 과하실세 자로로 하여금 진을 물어라 하신대. 이렇게 됐죠. 장저 걸릭은 이제 사람 이름이죠. 주석에 의하면 두 사람은 은자다 이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져 있지는 않고 이름은 그냥 알려져, 이런 장저라는 사람, 걸릭 이렇게 이름만 알려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독특하게 저하고 닉에 각각 삼수, 그러니까 물을 나타내는 글자가 들어가는 걸로 봐서 이게 뭔가 또 두 사람 사이에 또 공통성이나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우이경에서 우는 글자가 이 글자 옆에다가 이 우자 썼죠. 네, 이렇게 해서 우가 됐죠. 근데 우는 함께 밭을 갈다는 건데, 이게 원래 요 글자가 사자인데 보습, 그러니까 이게 그 쟁기처럼 생겨가지고 날을 안단 거, 그게 보습이 된다. 아무튼 그 보습 이렇게 해가지고 손잡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밭을 갈거나 갈아 엎는 데 쓰는 도구를 보습이라고 하는데, 요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다 농기구와 관련 있죠. 요 글자 모양도 나무목하고 여기 이제 두 개 이렇게 됐는데, 옛날에 어릴 때 이렇게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거 이렇게 보면 쟁기 같은 것도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나무 두 개 손잡이가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소에 이렇게 끌게 해가지고 나를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요 모양을 따온 거죠. 그리고 우이경에서 경은 역시 그 여기 발음이죠. 요 글자가 붙으면 역시 발음이 경 이렇게 된 거죠. 정경. 자, 그 경은 밭갈경.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농경, 경작 이렇게 써가지고 농경, 농경, 농작, 경작. 근데 우이경이라는 말은 둘이서 나란히 밭을 갈았다 이 말인데, 그 이제 옛날에 농기구가 발달하지 않고 또 땅이 굉장히 이렇게 좀 돌도 많고 척박하고 박토 이럴 때는 이렇게 긴 보습 같은 긴 걸 가지고 두 사람이 나란히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소에 달아가지고 가거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소 두 마리를 나란히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제 결이소 이렇게 말하는데, 결이소. 이 결이라는 말은 겼다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 겼다라고 하는 걸 얼기설기 이렇게 어깨 동무하는 걸 어깨를 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깨를 겼고. 그러니까 겼다라는 말에서 결잇 이렇게 나와서 결잇소. 근데 소 두 마리가 나란히 가는, 우리나라도 강원도나 뭐 영남의 아주 오지 산간지대에서는 이렇게 결잇소를 이용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이경, 그러면 나란히 지금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그 보습이라든가 또는 쟁기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밭을 갈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자 이 과지, 요거는 이제 공자가 그곳을 지나가다 그 말이죠. 공자가 그곳을 지나가다 과지.
근데 사자로, 이건 이제 자로를 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로를 시켜서 자로를 부려서 이런 부릴 사자니까 공자가 그렇게 한 거죠. 문진언, 문진언. 언은 이제 지시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동사 끝, 아니 문장 끝에 쓰이면 지시의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여기서는 언은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게 들어있다고 본 겁니다. 그에게. 그러면 진을 물었다. 누구에게? 어떤. 여기서는 장저 권릭을 가리키겠죠. 자로를 시켜가지고 야, 저 두 사람한테 가서 나루토를 물어봐라. 요 나루토를 묻다. 예, 요 문진. 이게 일종의 그 관용적 표현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방침, 또 나아갈 방향, 또는 그 어떤 그 아주 그 어려운 결정이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려고 할 때에 그 지침을 얻는 것, 이런 거 할 때 문진 이런 말을 씁니다. 문진. 이 말은 지금은 뭐 거의 쓸 일이 별로 없지만 이 조선시대의 학자들의 문집이나 뭐 조선시대 어떤 기록물 같은 데 보면 문진이라는 말 참 자주 나오는 글자입니다. 의미도 괜찮아요. 나루토를 묻다. 물을 건너 가야 되니까 나루토를 물어야죠. 장저이왈. 그러니까 먼저 이제 장저가 대답했죠. 부집여자 위수오. 자로이왈 위공구 이신이라. 왈 시노 공구여아. 왈 시야 이신이라. 왈 시지진의니라. 이때 문답체가 계속 이어지는데 장저의 가로되 여의 집한자의 누고 자로의 가로되 공구신이라. 가로되 이노 공구가 가로되 이신이라. 가로되 이진을 안하니라. 자, 장제가 말하기를 부집여자, 저 집여한 자, 이 말이죠. 부는 여기서는 약간의 지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대명사처럼 쓰여가지고 저 이렇게 부, 몇 번 용례를 들었는데 부 천지자는 만물지 영여요, 광음자는 백대지 과객이라 그럴 때 부라고 하는 거는 물론 발어사의 의미도 기능도 하겠지만 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저 천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구체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시할 때 저 사람을 봐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이 사람을 봐라. 에케 호모 같은 그 라틴어 아니 빌라도가 예수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을 보라. 그랬을 때처럼 구체적 지시의 의미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저 이렇게 말할 때는 간접적 약간의 약한 지시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 이 경우에는 부집여자니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의미가 되죠. 저. 그래서 저 이렇게 집이라고 하는 말은 잡을 집자예요. 잡다. 우리 집착, 뭐 고집, 집중, 뭐 아무튼 뭔가를 이렇게 움켜잡은 걸 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는 수레 여자인데 수레 여자 안에는 여기가 들어가요. 여기 모양이 이렇게 더블로 한다 할 때는 이렇게 쓰죠. 글자는 모양 비슷한 거 쓰는 요거는 동자를 쓰면 일어날 흥이 되죠. 수레여. 그래서 집여자 그러면 수레를 잡은 자 이 말인데 수레를 잡자는 말은 수레를 이렇게 우리가 수레를 붙잡는 이런 게 아니고 수레의 고삐를 잡는. 그러니까 말이 끌고 있는 수레의 고삐. 그 옛날에는 이렇게 수레가 있다 이렇게 이런 수레를 타고 이제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수레를 잡고 있는 거죠 공작. 그리고 저 수레의 고삐를 잡고 있는데 이 말 구체적으로는 여라고 하는 게 수레라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레의 고삐를 잡고서 수레 안에 있는 자 이 말이죠. 위수에서 위는 여기서는 계사의 의미를 뭐뭐이다. 위수니까 누구 숫자죠. 의문 대명사 누구. 그래서 위수 그럼 누구냐, 누구이냐 이 말이 됩니다. 자로가 말했죠. 공구이다. 위가 없어도 공구해도 되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너 누구야 나 사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위공구 이렇게 해서 위수 이렇게 물었고 위공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장이 상당히
또 문법적으로도 더 다듬어진 느낌이 납니다. 시, 너, 공구, 여. 시는 이 사람은 뭐뭐이다 이런 의미예요. 시가. 그럼 여기서 여니까 여는 이제 여기서는 의문사 역할을 했죠. 시 뭐뭐이냐. 자, 그러면 이때의 여는 이제 물론 뭐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런 여하고 이런 여하고 뭐 같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조금 다르다고 보는 건데 뉘앙스가 약간 다르게 보이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 문장을 보면. 그러나 여기서는 어쨌든 노나라의 공구 말이지 뭐 이런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음은 물음인데 몰라서 묻는다기보다도 그는 이 사람은 노나라 공구이지 노나라 출신의 공구이지 라고 하는 듯한 의미가 되겠죠. 의문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약간 의도를 담고 묻는 거예요. 그냥 정말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어떤 의도를 그랬더니 자로가 말하기를 시야 그렇다 이 사람이다 시하니까 이 사람은 뭐뭐이다인데 다 줄여버리고 이 사람이다 그 말인 거예요.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왈 시이 지진의인이라 그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이런 의미에서 시가 지진의 지진이니까 나루터를 안다죠. 의가 여기는 주관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주관적인 의미. 그러니까 알 거다. 그 사람이라면 알겠지. 뭐 이런 알고 말고 뭐 이런 약간의 주관적인 의도가 들어있는 어기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언을 섞건 의를 섞건 야를 섞건 여를 섞건 이러한 어기사가 미묘한 그 차이가 우리 번역에서는 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만만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어기사를 다르게 썼다는 것은 원래 아주 오리지널 텍스트에 찾을 수는 물론 없지만 원래 그렇게 쓰였던 전사되는 과정에서 쓰였던 후대에 가필이 됐던 어쨌든 맥락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기사가 어떤 걸로 쓰였냐에 따라서 이 맥락을 지금 다르게 구별하고 있다. 아주 원시적으로나마. 그리고 오늘날 관점에서 볼 때 옛날 사람들의 언어적 감각이 떨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지요. 그 나름대로는 어쨌든 자기 생각을 최대한 펼친 거라고 보고 접근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진언, 지진의 이런 차이가 이 문장 전체의 의미 맥락을 결정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이 우리가 한 글자라도 허투루 볼 수가 없어요. 그 의미를 그대로 그 자체의 의미 기능을 안 가지고 있어도 그 맥락이라든가 뭐 분위기 뭐 이런 거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금 이 문장으로만 우리가 접할 때는 공자와 관련된 상황을 오로지 문장에서만 유추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만약에 대화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그 대화 분위기를 통해 감지할 수 있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는 그렇게는 안 되니까 이 문장만 봐가지고 어쨌든 한문이라는 문장 텍스트만 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런 어기사라든가 뭐 또 앞뒤에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괄적으로 허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쓰이는가, 뭘 썼는가, 어떤 걸 선택했는가 이걸 유심히 봐야 되고 한 글자라도 허투루 봐서 볼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그 출판을 목적으로 번역을 구체적으로 한다 할 때는 우리말의 문장 성분을 이제 따라야 되죠. 우리나라 문장, 우리 한국어의 문장 구조로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언어 맥락이라는 게 다르기, 언어적인 그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는 처지에서는 한 글자라도 허투루 보지 말고 왜 이걸 썼을까? 왜 이렇게 썼을까? 이런 분석의 어떤 눈, 매 같은 눈으로. 자, 문어 걸릭한데 걸리기 왈, 자이위수 왈, 위익 중류 이로라. 왈, 시, 노, 공구지, 도여, 대왈, 연하다. 왈, 도도자의 천하 계시야이니 이 수이 역지 이리요. 차, 이 역이 종 피인지사야론 기약
종 피세지 사제리요 하고 오이 불철하더라. 걸릭에게 물었는데 걸릭이 가로되 자이 누고 가로되 중류이로라. 가로되 이 놋 공구의 도가 대하여 가로되 그러하다. 가로되 도도한 자이 천하의 다이니 눌로 더불어 역할이요. 또 내 그 사람 피하는 살을 조청으로 더불어론 어찌 세이 피하는 살을 조청 같으리요 하고 우하고 그치지 아니하더라. 문어 걸릭에서 이제 걸릭이 대상이죠. 물음의 대상. 그래서 어라고 한 전치사가 붙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걸릭에게 물었다. 장자가 대답을 좀 시큰둥하게 약간 이제 비아냥 내지는 시니컬하게 대답을 하니까 다시 걸릭한테 물었던 거죠. 똑같이. 그랬더니 걸릭이 말을 자이위수 너는 누구냐? 이 자는 이제 2인칭에 쓰이는 그대죠. 그대는 누구냐? 그랬더니 위중유 나는 중유입니다. 중유입니다. 시, 노, 공구지, 도여. 시인은 이 사람은 그 너는 뭐 여기는 이제 너라는 게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지시사로 시 있었어요. 노 공구지 도 노나라의 공구의 도 무리 disciple disciple pupil 그 노나라 공구의 무리이냐 이러구나 이겠지 뭐 역시 열을 붙였죠. 공구지 도요. 대활연하다.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러하다. 그랬더니 걸리기 말하기를 도도자 천하 계시야. 도도자. 요 발음이 도 발음에 관련된 글자예요. 그래서 도도하다. 우리는 이제 물이 막 그 엄청 장마 요즘식으로 요즘 기상에 대한 이제 그 지식이 많이 늘어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말하기로는 집중호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내려가지고 비가 막 엄청 많이 와가지고 강물이 불어가지고 흘러가는 그런 모양을 도도하다 이렇게 말이죠. 도도. 이 말고 이렇게 쓰게 돼요. 이런 것도 써요. 네, 이것도 쓰죠. 이렇게도 쓰고 도도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는 어쨌든 물이 뭐 굼실 뭐 넘실 우리나라 말이 의태어가 굉장히 발달한 의태어 의성어가 거의 뭐 서양인들이 서양 언어에서 쓰이는 의성어의 의태어만 몇십 개가 가량 정도로 많다고 해요. 저도 검증은 안 해봤습니다만 비교적 의성어 의태어를 많이 쓰는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어보다도 대여섯 배 많게는 적어도 서너 배 이상 더 많이 쓴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그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의성어 의태어가. 자, 도도라는 말, 중국어도 많아요, 의성 의태어가. 그런데 도도라는 것도 일종의 그런 의태어 같은 건데, 넘실, 뭐 굼실, 출렁, 뭐 이런 게 도도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도도한 것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것이 천하가 모두 이렇다. 근데 여기서 개시 그러면 요 글자 그대로는 개시 그러면 모두가 그렇다. 모두가 이러하다. 이런 말이죠. 근데 요거를 여라는 의미를 집어넣어서 생각하면 모두 이와 같다죠. 모두 이와 같다.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그 맥락으로 이해한 건데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언해로 봐도 이러하다 라고 말했지 이와 같다라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개시 그대로 쓰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개여시처럼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면 그래서 개시는 모든 것이 이러하다 이런. 그러니까 도도한 것이 모두 이러하다. 그러니까 천하가 모두 도도하다 그 말이죠. 이렇게 저 배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고요. 그러니 수이역지리요에서 수이역지 수이가 1차적으로 용의 의미에 가까운 동사 기능을 일부 가지고 있다 그랬죠. 본질적으로. 그러면 누구를 써서
누구를 통해 누구를 가지고 뭐 그런 맥락이에요. 누구로서 우리도 로서라고 하는 그 조사가 되면 이걸 기구나 도구, 수단 이런 의미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로서는 뭐뭐를 쓰다라는 맥락이라는 거예요. 뭘 써서 참고로 뭐뭐로서 그러면 어떤 자격을 나타내죠. 뭐 사람으로서 어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할 때는 로서죠. 로서 사람으로서. 근데 로서는 뭐뭐를 쓰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가 그 써있자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한 이유가 이게 쓰다는 맥락에서 나온 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로서 누구를 통해 뭐 누구를 써서 역지 그것을 바꾸다 역은 이제 어쨌든 고치는 거예요. 고치다 뭐 변역하다 뭐또 혁하다 뭐 이런 의미의 역이죠. 역. 그러니까 누구를 써서 바꾸겠나 누구하고 바꾸겠나 이 세상을 어떻게 누구라서 누구가 이렇게 바꿀 수 있겠나 이걸 뭐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누구를 쓰다라는 맥락이긴 한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도도하게 천하가 지금 누구지 최만식의 소설이죠. 탕류. 탕류라는 제목이 참 이렇게 생각할수록 잘 쓴 제목 같은데 저는 뭐 산골짜기 태생이라 가지고 탕류에 대한 감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주 뭐랄까 강물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막 흘러가는 이런 거 별로 많이 못 봐가지고 탕류 느낌이 뭐 그렇게 참 선명한 이미지가 별로 많지 않은데 여기 와서 많이 봤는데 아무튼 이 도도라는 건 탕류라는 거예요. 그 탕류를 맑은 물이 옆으로 살짝 흘러든다 해가지고 탕류가 안 바뀌잖아요. 탕류가 맑은 물이 되려면 이 자체 내에 그 무겁던 그 흙탕물을 무겁던 성분들이 차츰 가라앉고 침전돼 가지고 하루 내려가면서 침전돼야 이제 맑아지지. 옆에 그 물줄기에 조그마한 실개천 같은 것이 맑은 게 흘러 들어온다 해가지고 당연히 바뀔 리가 없죠. 지금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도한 게 이와 같은데 누가 하겠냐, 누가 바꿀 수 있겠냐, 지금 상황에서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차는 지금 다른 성분을 첨가한 거예요. 다른 내용을 앞에 한 내용 거기다 이제 차하고 뒤에 한 내용을 다른 성분을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고 나오면 또 이런 말인데 이 또라는 말은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을 더 첨가한 부분이에요. 앞에 내용에다가 또 다른 내용을 뒤에 첨가한 거죠. 또한 요 뒤에 문장은 여기 기약이라는 문형 구조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기약. 근데 기가 의문 부사죠. 어찌라는 의문 부사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기가 아니고 뭐 약 들어가도 그런데 그 우리가 논어 앞에서 내가 왜 갑자기 학원 강사 같은데 그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고 중요한 그 문형이에요. 그래서 논어 앞에서 한번 이런 여기라고 영 이런 게 있었죠. 이런 문장에서 여기 미어 오른 영 미어줘라 하니 하위야 있고 이런 말이 앞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A 하느니 차라리 B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긍정 서술문이죠. 선택인데 긍정적인 긍정문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A 하느니 차라리 B 하겠다, B 한다 그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자체가 의문 부사기 때문에 이 문장이 의문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하는 것이 어떠냐, B 하는 것보다 어떠하냐. 그러면 A 하는 것은 B 하는 것만
못하다. 사실 B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어떠냐, 이게 어떻겠냐. 이거 하는 것보다 이게 하는 게 어떻겠냐. 지금 그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내는, 문형을 만들어내는 이런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찌 뭐뭐와 같겠나. 이렇게 일단 이해합시다. A 하는 것은 B 하는 것보다 어떠한가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다음에는 P인지사, P인. 그렇죠. 요 글자, 여기는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논어나 뭐 시경이나 이와 같이 이제 맹자 이전에 그 텍스트에서는 요 글자가 나올 때 피의 의미로 쓰인 예가 많아요. 피의 의미. 근데 요 글자 자체는 이제 우리가 몇 번 나왔죠. 벽이라든가, 뭐, 비라든가, 피라든가, 이런 발음 구조와 연결된다. 그래서 이게 구슬옥이 붙으면 벽옥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흑토가 붙으면 바람벽이라고 하는 벽, 그 다음에 책받침이 붙으면 피한다 하는 피, 그 다음에 말씀언이 붙으면 비유한다 할 때의 비,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그리고 또 이 자체는 벽으로 발음이 될 때 이거는 임금이라는 뜻도 있고 또 죄를 주다라는 뜻도 죄를 주다. 그래서 그 설명드렸습니다만 미리 설명드렸던 왕정복고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왕정을 복고한다. 왕권을 복고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중국에서는 이걸 복벽이라고 써요. 복벽. 임금을 다시 회복시킨다. 이 벽은 제후, 군주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벽이라고 또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요 글자는 피로 봤다 이거든요. 피인지사, 피세지사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피인지사. 근데 피인지사는 이게 일종의 목적구지요. 그러면 사람을 피하다. 요 안에서 역시 동사 목적구. 사람을 피하는 그러한 선비. 요게 이제 그러면 종의 구체적인 목적어는 요거죠. 요거. 사를 쫓다. 근데 그 사가 어떤 사냐? 하위 항목이 사람을 피하는. 자, 그럼 사람을 피하는 선비를 따르는 것보다 세상을 피하는 선비를 따르는 게 어떻겠냐? 아니면 피세지, 세상을 피하는, 세상을 도피하는 선비를 따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약보다가 유사하게는 뭐 숙약, 뭐 숙여, 뭐 이런 이제 의문사와 여약 써가지고 뭐 많이 씁니다. 불약, 뭐 이런 것.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기하고 앞에 걸 하고 뒤에 걸 선택하는 그런 방식의 문장 구성이 많습니다. 우이불철하더라. 우이불철은 여전히 둘이 짝을 여기 우는 또 다른 우자죠. 여기 우자는 다른 우자죠. 발음은 우인데 앞에 우하고 다른 우자죠. 요 우는 넉넉하다 뭐 이런 우자. 여기서는 덥다, 흙을 덮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경했죠. 밭을 갈았죠. 그 다음에 뒤에는 또 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머리로 짜내가지고, 이거 뭐 공자한테 이런 사건이 있었다 하고 듣고 머리를 짜내서 말하는 거라기보다도 진짜 본 것 같이, 시간의 전개상 보는 것 같이 마치 장저가 밭을 착 갈고 장저거리. 그 다음에 대화하는 동안에 이미 밭을 갈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씨를 뿌려놓고는 그 다음에 덮는다, 흙을 덮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과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장저 건릭은 자로하고 대화하는 중에도 여전히 자기가 농사 행위를 쉬지 않고 계속 했더라 그 이야기죠. 근데 그게 지금 마치 옆에서 보고 묘사하듯이 아주 핍진하게 잘 묘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한문이 표기가 어렵고 표기의 여건이 되게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의미 전달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 자, 이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자로 행하야 이고한데 부자, 지난번에 빼먹었네요. 이렇다니까. 부자 이 무연왈 조수난 불가여 동군이니 오이
비사인지도를 여 이수여일이요 천하의 유도면 구이 불려 여기야이니라. 자로의 행하야서 고한데 부자의 무연하야 가라사대 저순한 가히 더불어 동근치 못할 것이니 내 이 사람의 도를 여치 아니하고 누를 여하리요 천하의 도이이시면 구이 더불어 엮지 아니할지니라. 자로가 행하여 가서 그러니까 장저하고 건립과 관련된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고 나서 가서 알렸다. 이제 이 고의 이는 이 학자에 따라서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행하야고. 그래 이렇게 볼 때는 행이고 이렇게 보면 병렬 접속이 되죠. 가서 그리고 알렸다 이렇게. 자로가 공자를 따라가 가지고 쫓아가서 알렸다. 근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행했어 일단 갔어. 이거 이제 단순한 그런 그 서술어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이거 그러면 그 내용 이거는 목적어를 대동하니 목적어를 대동하는데 그 목적어가 외현적이든 내재적이든 목적어를 대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 내용을 고 알렸다. 그러니까 자로가 공자의 뒤를 쫓아가 가지고 장저와 건립 함께 대화했던 내용을 전반적인 맥락을 알렸다 이 말이죠. 그 만약에 이게 행위고처럼 이해하면 물론 문장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평면적이고 평이한 느낌이 나요. 그냥 자로가 가가지고 선생님 이렇습니다 하고 말려. 그런데 행위라고 해서 일단 그 단순한 그 수로로 종결시키고 갔어요. 간 행위를 끝냈어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알렸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뭐랄까 역동적인 느낌이 나죠. 그 문장의 어떤 구체성을 더 띄고 있고. 그랬더니 부자 이 선생님 이 무연왈 이 무도 이게 마음심이 들어갔고 없을 무죠. 네, 없을 무. 네, 그래서 무인데 이 무는 마음심이 없을 무인데 이걸 회의자로 봐가지고 뜻을 두 개 결합했다 이렇게 봐도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 형성자에 보여요. 형성자로. 형성자라는 거는 이 발음과 뜻을 결합한 글자 모양이죠. 한문에는 이런 글자가 제일 그 숫자상으로는 제일 많기 때문에 원래 조금만 이렇게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의어는 어쨌든 멍하다 뭐라고 할까요? 참 약간 말할 말이 없어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무가치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삶의 어떤 그게 자체가 자긍심이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 장제와 건립같이 비판하는 말에 대해서 딱히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틀린 말도 아닌 이런 경우 참 상황이 없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멍하니 멀거니는 아니고 특별히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무연왈 우리가 어떤 형용사나 동사 뒤에 또 뭐 이런 글자가 붙으면 부사화 한다 그랬죠. 부사적으로. 멀거니 멍하게 이렇게. 조수는 불가여동군이니 우리가 이 말을 언어를 자세히 보면 조수는 그렇죠. 뭐 이니 그럼 이럴 때 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주어처럼 보였지만 여기서는 주어가 아니고 주제였다. 우리 지난번에 몇 번 나왔죠. 한문이 이런 구조를 많이 써요. 한문도 그렇고 우리말도 옛날에는 이런 구조를 좀 썼죠. 그 조수의 경우 조수라는 것하고 사람들 일반 주어가 나와요. 일반 주어. 일반 주어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가동군의 주어는 조수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든 또는 일반 사람이든 이 조수라고 하는 주제는 재료는 하여튼 토픽 그것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 그래서 이런 걸 주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주제. 우리말도 이런 경향이 상당히 있어요. 요즘은 이제 많이 또 서양식 그 어법과 문법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주어 뭐 서로 이런 걸 문장의 호응이나 호 이런 관계를 굉장히 이제 조금 뭐랄까 격식적으로 따지기 시작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형태의 문장 구조가 많아가 이게 은근히 주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논란이 많은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라고 하는 거는 그 보조 동사 또는 경동사라고도 한 학자에 따라도 그런데 보조 동사니까 이 경우에 그 본동사가 꼭 필요하죠. 요거는 경동. 그럼 여기서 본동사는 군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본동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무리군이나 무리라는 그 명사인데 여기서는 동사의 역할을 해가지고 무리 짓다 이 말이 되죠. 그러면 조수는 사람들이 그와 더불어서 함께 무리 지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불가가 뭐뭐 할 수 없다. 이게 그 부정을 나타내고 불가군 이렇게 된 거죠. 여동은 여기 지가 또 역시 생략된 걸로 보여요. 그래 그와 더불어 함께 무리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있다 이거 먼저 쓰고 그다음에 동사 쓰고 그다음에 목적어 쓰고 이런 건데 이 경우에 목적어를 도치시켰다 이 말입니다. 불가동군 그다음에 목적어 생략 그다음에 동군 동부사어 군 역시 동사 그래서 무리 짓다 무리 자 이렇게 이제 일단 일단락 지었어요. 자 그다음에 오 비사인지도 이 수여 이것도 이 문장이 재미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어이구야 이 물이 많이 아주 깨끗해가지고 쓸 기분이 나네요. 어이 비 사인지 더 여 이 수 여 이렇게 되어 있죠 문장이. 자 나는 내가 B는 부정어죠. 뭐뭐 하지 않다. 이가 병렬 접속돼 가지고 A와 B 사이를 지금 접속시켰어요. 수여하고 사인지도여. 요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을 E가 접속을 시켰는데 이 경우에 지금 여기는 이제 선택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A 항과 B 항을 지금 나란히 배열해 가지고 여기서는 이 앞에 B가 이 앞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무리와 더불지 않다. 더부는 것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수여 누구와 더분다 이건데 이게 누구라고 하는 의문 대명사니까 의문 대명사고 목적어 역할을 한 거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목적어 도치가 일어났죠. 이렇게 의문 대명사가 목적어일 경우에 도치 일어나는 이런 건 누누이 봐왔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인지도 목적어 더분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문장을 도치를 시켜놨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문이 고리어이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품사가 결정되는 거지만 우리가 항상 어떤 언어라도 그 문법적 틀이라고 하는 건 있지만 수사적으로는 반드시 문법적 틀을 따르지 않아요. 가끔 가다가 문법적 틀을 어김으로써 그 수사적 효과를 높이는 경우가 많지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가 동사고 여기 목적어고 여기는 의문 대명사니까 당연히 도치가 일어나 가지고 목적어고 동사가 이렇게 됩니다. 누구와 더불다. 누구를 더불다. 이 사람의 무리. 이 사람의 무리. 이 사람의 무리를 더불지 않다. 그럼 내가 이 사람의 무리와 더불지 않고 누구와 더불어 하겠는가? 나는 조수와 하지 않는다. 사람과 하지. 사람과 어울리지.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어울리지. 천하의 유도이면 구 불려역야이니라.
천하에 도가 있으면 구가 더불어 바꾸지 않는다. 더불어 뭐 바꾸는데 참여하지 않겠다 이 말인데 더불어 누구 더불든 간에 자 여기서 천하유도 면구 불여역야에서 요 면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종의 조건화 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조건의 지표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문법 문형 내에서 이것을 조건화해 주는 건 없죠. 예를 들어 뭐 약이라든가 여라든가 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천하유도라고 하는 일반 서술 문장 하나 하고 구분려역야 이렇게 했죠. 구분려역야. 만약에 여기에 분려야 여기야. 이 만약에 여기에 천하유도와 구 뒤에 항목 사이에 뭔가 하나만 있어도 명쾌하게 앞에 그 조건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 자체만 가지고는 조건문으로 볼 만한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럼 이걸 면으로 하냐? 당연히 내용상 이 앞뒤 지금 논의의 맥락상 당연히 이거는 이 구가 왜 이걸 하느냐? 도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죠. 자, 이렇게 내용상 이게 조건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경우도 많죠. 언어라고 하는 게. 자, 더 넘어갈게요. 앞에 그 대화와 지금 그 텍스트와 또 이어지는 것들이 다 이렇게 지금 서너 개 나란히 공자가 이 은자들과 조우하면서 일어났던 해프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공자의 인간형이 인간이 어떠한 인간형인가를 간접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초기에 한번 홍문탁을 그림을 그릴 때 달을 그릴 때 달을 동그랗게 안 그리고 구름을 그려가지고 달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방법. 이게 동양화의 표현 기법 중에 상당히 잘 쓰는 표현 기법이라고 하는데 공자가 어떠한 사람이다 이걸 공자를 딱 제시하는 것보다도 공자가 상대했던 은자의 어떤 개성을 내보임으로써 선명하게 내보임으로써 공자가 어떤 인물이라는 걸 상대적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아주 이것도 고도의 수사적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범인이 누군지를 딱 드러내주는 그런 것보다 유추하게 만드는 게 더 수준 높은 범죄 소설이. 자로 종이후 이르니 우장인이 이장하조하야 하야 자로의 문왈 자이 견부자호아 장인이 왈 사체를 불근하며 오곡을 불분하나니 수기부자호 하고 치기장이 운하더라. 자로의 공이 입한데 지자로 숙하야 살계 위서 이 사지하고 현기이자 언이언을 미안합니다. 현기이자 언이언을 명일에 자로이 행하야 이고한데 자이왈 은자야 이로다 하시고 사자로로 반견지하시니 지즉 행의로라. 자로이왈 불사이 모이하니 장유지절을 불가피하이니 군신지의를 여지하 기폐지이려 요 결기신이 난 대륜이로다. 군자지 사야난 행기의하이니 도지 불행은 이지지의 신이라. 이지지의 신이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인데 이것도 공자의 어떤 일생에서 아주 특징 있는 아주 그 인상 깊은 그런 에피소드죠. 자로 종이후. 종이후도 종과 후가 지금 병렬 접속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말은 쫓아갔다 이 말입니다. 따라갔다. 후는 뒤처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공자 집단이 공자 일행이 이제 어떤 길을 가다가 공자는 이제 수레를 타고 쭉 가고 있고 이제 수행하는 제자들이 걷고 이제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산길을 가고 뭐 그러다 해프닝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자로가 무슨 일로 뒤처졌어요. 그래가지고 형적을 쫓아서 가는데 뒤처졌죠. 그래 뒤따라 가다가 이제 처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적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렸죠. 그런데 우장이 우장이 우는 만나다 장이 장이는 좀 어른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우리나라의 혼인법에 의해서 혼인 그 민법 관원상제 여기에서 결혼해 가지고 결혼한 그 배우자의 그러니까 특히 남자의 결혼한 부인 너무 어렵게 씁니다. 부인의 부인의 아버지를 장인 그러죠. 근데 이 장인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장인은 어른이다 이런 뜻입니다. 역시 여기도 은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른이다. 이 장하조하야. 요거는 여기 발음이 장인데 여기는 지팡이 장자예요. 지팡이. 여기에 나무고 여기 장 발음이 장. 지팡이 장. 이장하죠. 이장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요 하는 매다 이런 뜻이면 뭔가 이렇게 매다. 여긴 지금 이렇게 지팡이에다가 삼태기 하나를 이렇게 메고 이렇게 이런 모습 이렇게 지팡이에다가 이렇게 조를 맸다. 조는 여기 이제 보세요. 조 대나무죠. 그다음 여기 발음이 조예요. 이 조는 가지 또는 가지처럼 가늘고 길게 오린 거. 그래서 가늘고 긴 양사로도 쓰이죠. 한조, 한조, 조조. 조목, 조항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떤 한 중심 줄기에서 뻗어난 이걸 조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제 뭐 조목, 조항으로 쓰기도 하고 법조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근데 요 글자에다가 대나무 죽자를 붙여가지고 요거는 대나무 오리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가늘게 찢어가 엮어가지고 만든 그런 삼택이다. 그걸 맺다. 그래서 요 인물을 하조장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조선시대에 그런 뭐 문장에서 자주 나와요. 하조장인의 문제. 장저건립하고 그다음에 하조장인. 이 하조장인이 굉장히 뭐 예를 들어 저 시험 문제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그 전시 마지막 시험에 관문에 많이 쓰이는 질문이 의의가 있고 아니 그저 3단계 고급 시험에 의의가 있고 책이 있고 뭐 표가 있고 뭐 몇 가지 있는데 부가 있고 뭐 있는데 의의가 요거는 경서에 대한 경서의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경문 텍스트에 대한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경문 텍스트를 어떻게 예를 들어 공자는 인만 말했고 맹자는 인과 의를 말했는데 그러면 맹자가 공자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냐? 이렇게 물어. 이런 식의 질문을 들이대요. 그러면 이제 공부한 이제 선비들, 과거 시험 보는 사람들 전부 그럴 리가 있습니까? 공자가 더 위대한 인물이지요. 그렇지만 의라고 쓴 이유는 이러합니다. 하고 이제 나름대로 주석을 그런 걸 의라고 합니다. 경서의. 그럼 책은 뭐 주로 정책 관련되고 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로 건의하는 그런 정체적 뭐 이제 어떤 현안 같은 거를 건의할 때 책하고 약간 달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거는 보고서 같은 것도 표를 쓰기 때문에 표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출사표죠. 출사표. 제갈공명이 썼다는 출사표. 야 이거 참 명문인데 이런 거 표. 자, 여기서 하조장인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하조장인이 공자보다 얼핏 보기로는 논을 읽어보면 하조장인은 굉장히 사람이 세상의 어떤 그런 물욕이라든가 권력욕 이런 것도 없어서 굉장히 수준 높은 것 같고 공자는 보니까 막 그냥
이런 뭐 사람들한테 지천고 맞고 친구들한테도 놀림까지 받던데 그럼 하조장인이 훨씬 더 고매한 인격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리가 있냐? 공자야말로 위대한 성인인데 어찌 이런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냐 하면서 하조장인의 경우는 어떻다. 이 하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물건, 화물 같은 것도 팔았어요. 그래서 물건이 들어왔다 할 때 입하 그러죠, 입하.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쓰지만 요즘 뭐라 론칭.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쓰는데 옛날에는 입하라고 해서 입하. 신품 입하, 뭐 신상 입하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수화물도 이렇게 하자 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매일 하자니까 삼태기를 맺더라. 이런 사람을 만났다 그 말이죠. 자로가 문말 자이 견 부자호 선생님께서는 여기 자가 이인칭으로 쓰이면 그대죠. 부자를 받습니까? 이렇게 이거는 단도직입으로 그냥 단순한 의문문이에요. 받습니까? 그래서 장인이 말 사체 불근 오곡 불분 수기 부자 치기 장이 운 여기 근 분 운 이렇게 지금 아분돼 있어요. 이것도 아주 교묘한 정치예요. 문장상 수사적 정치. 사체를 불근 여기서 불근은 부지런할 근자인데 여기는 부지런히 놀리다 그런 의미니까 온몸을 놀리지 않고 오곡불분 곡식 5가지 사람이 먹고 사는 곡식을 분간할 줄도 모르고 이 말은 비현실적인 공부만 한 책상물리민 몽상가인 이런 여러 가지 느낌이 있죠. 숙이 부자 누가 부자이냐 숙은 의문대명사고 누구고 위는 뭐뭐이다 되다죠. 그래서 부자 누가 부자란 말이냐 누가 부자이냐 이 부자란 말 높인 선생님이라고 높이는 거니까. 치기장이운 요 글자는 원래는 심을 식자죠. 기는 지시사고 장은 지팡이 장자고 이운 해가지고 요 이라는 접속사 사이에 치와 운이 지금 접속돼 있죠. 그러면 그 지팡이를 치하고 운했다는데 요거는 심다라는 의미는 식이고 여기는 꽂다라는 의미를 할 때는 치라고 한대요. 이렇게 탁 지팡이를 꽂아 놓고 요거는 김멜운.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 경자와 운자를 합하면 경운 이렇게 해가지고 밭을 갈고 김을 매는 일반 경운. 물론 운자를 더 복합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여기에 이건 복합 원래 글자는 이렇게 쓰죠. 여기서는 요 의미로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글자 참고로 요거는 이 예자의 약자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대부분 일본이나 뭐 이런 데 글자는 예술을 할 때 이자를 쓰죠. 이런 거 차이가 있습니다. 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조금 이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로 공이 립한데 자로의 공하고 입한데 공은 끼다 이렇게 끼다 이렇게 각지 끼다 이 손을 나타내는 이 글자가 원래 요 글자에서 왔지만 이게 간략하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썼는데 여기 제하고 글자가 모양이 같아가지고 제방변 이렇게도 말하죠. 근데 의미는 손을 나타내고 그래서 요거는 발음이 공이죠. 여기는 손을 이렇게 쭉 끼고 이렇게 끼고 서 있었다. 여기 이제 요 내용은 공과 립을 지금 앞에는 치기장 이운 이렇게 했고 여기는 자로 공이 립했고 이렇게 보면 역시 이 접속사를 통해 가지고 양쪽에 그 은자의 경우든 자로의 경우든 요 동작이 접속사 병렬 접속사 이를 통해 가지고 A의 항과 B 항을 지금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 맥락을 자세히 보세요. 굉장히 나름의 재미가 있죠. 이 사조 장인은 그냥 그 이렇게 지팡이를 꽂아두고 이제 그 김을 메고 그 행위를 그냥 자로를 무시하고 그 자로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신경 덜 쓰고 그냥 하고 자로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딱히 또 뭐라고 막 당신 왜 사람 입자로 이렇게 대합니까 하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이 동작들이 한 사람은 동작을 보이고 한 사람은 가만히 있죠. 이런 대조나 대비 이게 굉장히 이게 좀 민감하게 보면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지, 자로, 숙하야. 이것은 이제
이거 드릴게요. 지자로 숙하야 살게 읽었죠. 위서이 이 사지하고 현 기자 기이자 언이언일. 자, 지자로 숙 요것도 보면 지자로 그다음 숙 이렇게 하면 이 문장을 잘 봐야 돼. 잘 보통 우리가 이렇게 써놓으면 지자로 숙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로가 묶는 것을 그치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자로로 끊고 숙 그 자로를 머물게 하고 자로에 그 자로가 가려고 하는 걸 머물게 하고 이게 발걸음이 이렇게 해가지고 딱 멈춘 거예요. 어디 딱 멈춘 거 가려고 하다 멈춘 거. 그래서 자로를 멈추게 하고 숙 재워줬다 이 말입니다. 이게 타동사로 재웠다 이 말이에요. 머물게 했다, 묵게 했다. 그런데 묵게 했어요. 숙 발음이 숙 또는 수 두 가지 있죠. 숙, 수. 수라고 할 때는 28수, 별자리를 할 때 수. 숙은 자다, 잠자다, 숙박, 뭐. 예인숙 할 때 숙. 살게 위서. 살은 죽이를 살이고 개는 닭개죠. 그러면 살게 위서. 이 개 보면 이 해라는 글자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요거는 세추예요, 세추. 그러니까 요거는 발음이 해고. 그래서 여기 닭개가 됐는데 보통 우리가 닭개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 세조자 써가지고 세조자 써가지고 같은 글자입니다. 같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살게 그래서 닭을 잡고 위서 서를 하고 서는 기장 서자인데 기장 또는 기장 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좁쌀 비슷하게 생겼는데 좁쌀보다 좀 더 광택이 나고 또 점성이 더 많은 찰기가 더 많은 그런 거의 강아지 풀 큰 거 비슷하게 생긴 그런 건데 좁쌀보다 더 윤택이 나고 찰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장은 주로 나중에 떡도 해 먹고 술도 빚어 먹고 뭐 이런 썼는데 이 서자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완전 가끔 가는 글자이 서자인데 여기는 발음이 서인데 여기 이제 여기 속 속자 네, 속 여기 속이에요. 조속이죠. 좁쌀. 조는 속이라고 하고 창해 일속 그러죠. 창해 일속 그러죠. 그러면 넓은 바다에 좁쌀 하나 이렇게 아주 그 차이가 나는 걸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서는 기장이고 속은 조인데 이 경상도 방언으로는 조를 서속 그래 서속 서숙 그런데 서숙이 서속에서 온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공자 맹자 당시에 주식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 학자들이. 그러니까 쌀이 아니고 우리가 쌀 밑자라고 쓰지만 밑자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 이건 쌀이 그 벼, 라이스 이런 게 아니고 서나 속 종류일 거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자, 이걸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장을 위했다는 말은 기장으로 밥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생물학적인 그 학명의 기장과 일치하냐? 그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특히 이런 생물의 변이는 되게 잘 일어나고 또 올해 이미 한 3000년 전에 생물과 지금 생물이 똑같은 대상을 지시한다고 절대 말하기 어려우니까 똑같은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선은 이제 기장 종류 뭐 이렇게 피 뭐 이런 종류 그러니까 피나 기장이는 비슷하게 또 생겼거든요. 그런 종류의 아주 약간 더 원시적인 그런 형태의 곡식이다. 그걸로 밥을 지어줬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닭을 잡고 기장을 밥해서 사지했다. 이 사는 여기서는 우리가 식으로 읽으면 음식, 밥식 이렇게 되면 사로 읽으면 먹이다가 돼요. 먹이다.
지는 목적어죠. 그럼 그를 먹였다. 그러니까 기장과 닭과 이런 걸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그를 먹였다. 자로에게 먹였다. 이 말이죠. 자로 먹게 하고. 나름대로 대접을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현, 기자, 기이자, 은. 이 현은 보여주다, 보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 아들을 보게 한 거예요. 자로를. 예, 두 아들을 현기이자라는 말은 이거는 현으로 읽었으니까 뵙게 하다인데 여기는 타동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두 아들을 직접 자로 들어 그 아들을 뵈라 이게 아니고 그 두 아들을 자로에게 보여준 거예요. 보이다. 그 두 아들을 자로에게 보이다. 현기이자. 은이 이제 지시의 의미가 있죠. 시 또는 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 시나 지가 자로를 가리키죠. 자로를. 그래서 자로에게 보였다. 뵙게 했다. 명일은 다음 날인데 이게 재미있는 게 명이 밝을 명자잖아요. 명일. 그래서 밝는 날에 날이 밝을 때 밝은 날에 밝는 날에 그래서 다음 날이 된 것이죠. 명일에 자로이 행하야 이고 한데 앞에도 자로 행이고 있었죠. 여기도 똑같은 맥락이라서 자로 행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로가 가서 그 내용을 알렸다. 일어난 일들을 자초지종 알렸다.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은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은자 1호다 하고 공자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그 사람은 은자로구나. 야, 그런 사람은 은자다 하고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자가 은자를 대하는 이러한 태도를 자세히 우리가 유출을 해보면 뭘 의미를 알 수 있냐면 공자 스스로도 이 은자들의 그런 삶의 행태나 방식에 대해서 존중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공자 자신은 어쨌든 그래도 기백이 있고 포부가 있고 그게 뭐랄까 세상에 대한 그런 사명감이 아직까지는 쇠하지 않아 가지고 열심히 세상의 변혁을 위해 싸우지만 은자들의 삶의 행태 또한 굉장히 존중했다. 알 수가 그렇게 우리는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자로로 반견지하시니 사자로로 자로를 시켜서 여기 반은 돌아가서 견지 그를 봐라 이런 견지 그를 보게 하다 이 말인데 사자로 반견지 자로를 시켜서 반견지 여기 그 이가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돌아가서 그를 보게. 은혜에도 보면 현기이자언 여기 현기이자언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두 아들을 배연할 이렇게 했고 자로 반견지 여기서는 자로로 하여금 반하여 보라 하시니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베이다 보다 같은 글자지만 이 글자가 베이다 또는 보다 이렇게 베이다를 할 때는 현을 읽었고 보다 할 때는 견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구별했기 때문에 뭐 그 의미가 좀 파생됐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즉 행의러라 여기서 지는 자로가 지했다는 거죠. 자로가 갔더니 자로가 이르렀더니 그 집에 가봤더니 행의러라 행은 가버렸다 이 말인데 의가 왜 쓰였을까요? 의가 바로 여기는 일종의 과거 완료형처럼 어떤 동작이 시간상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의라는 글자 속에. 그러니까 행이라는 게 지금 가는 게 아니고 또 진행도 아니고 여기는 일종의 과거로서 끝나버린 가버렸어요. 어딘가 모르게. 물론 이 갔다는 게 가족들 다대로 싹 갔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어쨌든 간에 아무도 없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로의 왈 이제 그래 자로가 혼자 멀거니 서가지고 이제 자로의 왈 불사의 무의하니 장유지절을 불가폐야이니 군신지의를 여지하 그 기폐지려 요 결기신이 난 대륜이로다. 군자지사에는 행기의하이니 도지 불행은 이지지의 신이라. 자로의 가로대 사치 아니 홈이 의 없으니 장유의 절을 가히 패치 못하거니
군신의 의를 어찌 그 패하리오. 그 몸을 결코자 하야 큰 륜을 난 하노다. 군자의 사홈은 그 의를 행홈이니 도에 행치 못함은 이미 알아시나니라. 자로가 말했죠. 불사무의, 볕을 하지 않는 것은 의리가 없다. 이 말은 볕을 한다는 것과 의리가 왜 함수관계가 성립하냐, 도대체 무슨 함수관계가 성립하냐 이 말인데, 사는 볕을 할 사자인데 이게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당시에는 어떤 특이한 재능, 그러니까 뭐 농사 짓고 뭐 나무 다듬고 나무하고 뭐 그냥 아니 저 지게질하고 이런 기술은 누구라도 가지고 있고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 기술이고, 이게 말고 그림을 그린다든지 특별하게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특별하게 음악에 귀가 예민하다든지 특별하게 뭐라고 하여튼 특이한 기술, 기능, 지능, 재능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는 다 공동체를 위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옛날엔 지식 습득도 어렵고 전수도 어렵기 때문에 지식을 가진 사람은 선각자예요. 선지자, 선각자. 선지자나 선각자들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적 재능을 반드시 남을 위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 근데 그게 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의라고 하는 걸 말하자면 오늘날의 사회 정치적 맥락 속에 본다면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자세죠.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자세, 태도, 이걸 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공동체를 옛날에는 군신관계라고 추상적인 공동체 관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걸 군신관계라고 표현한 거예요. 옛날에는 공동관념적인 또는 추상적인 걸 가지고 뭐 설명이 좀 쉽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뭘 빌어도 돌에 금줄이라도 쳐놔야 좀 빌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뭐 하느님은 이 땅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어디라도 있으니까 네 마음만 믿어라 이러면 잘 안 되죠. 도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자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해 뜨면 일어나고 해지면 자고 그냥 농사만 짓는 사람들한테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군신이라고 하는, 물론 이게 또 구체적으로 이런 군신 관계라고 하는 거는 그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가 생산을 위해 고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 고용주와 피고용주 관계, 이게 말하자면 군신 관계죠. 크게 확대해 보면. 그럼 피고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고용주를, 이게 단순히 착취 관계로만 보면 설명이 안 돼요. 착취와 관계로 보면 설명이 안 돼요. 이 착취 구조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 관계가 결국은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생산을 이끌어내고 그걸 통해 가지고 공동체 유지하고, 이게 이제 가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불사무의라고 하는 게 그런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벼슬 하지 않는 것은 의리가 아니다. 의리가 없다. 의의가 없다. 사회 정의가 없다 이 말이죠. 사회성이 없다 이 말이죠. 사회성이. 장유지절 불가폐야 군신지의 여지하 기폐지. 요것도 장유지절 불가폐야에서 폐할 수 없다죠. 그럼 장유지절, 요게 목적구인데 여기 도치가 일어났죠. 장유지절. 장유의 절도, 범절. 어른과 아이 사이의 범절을 폐할 수 없는데 불가폐야. 그 어른과 아이의 범절을 폐할 수 없는데 불가폐야. 그런데 군신지의, 임금과 신하의 의를 여지하 기폐지. 요거는 문장이 조금 설명이 여지인데, 여지하는 보통 어떠하냐라고 그냥 물었을 때 하여 이렇게 묻죠. 하여 어떠합니까? 근데 여지하 그것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뭔가가 들어가면, 목적어가 들어가면. 그럼 목적어가 길잖아요. 여약하, 여약하, 너 어떠하냐, 뭐. 근데, 항우하고, 이제 우민하고 노래하는 그 장면이, 내 약하, 뭐 이러는데, 내 약하니거든요, 여약하. 그 여지하에서 지가 지시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어찌 폐할 수 있겠는가.
여지하 기폐지 군신지의 요거 지가 군신지의를 다시 한번 가르쳐 준 거죠. 군신지의를 어떻게 폐지 기폐지 기폐지 군신지의를 어떻게 폐하겠는가 이 군신의 의리를 그것을 어떻게 폐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지금 재지시돼 가지고 나왔죠. 자, 이런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문장이 보통 일반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목적어가 들어가면 그 안에 지를 해가지고 앞에 거를 다시 한번 지시해 준다. 기폐지의 기는 일종의 유보하는 그런 꼭 지시의 의미도 있고 약간의 유보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그것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약간 뉘앙스가 좀 복합되어 있는 중국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 결기 귀신이 난 대륜. 여기서 요건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인데 여기는 병동사고 실제 동사 그 수로는 결이죠. 깨끗이 하다. 깨끗이 하다. 그걸 요건 원하다. 이제 깨끗이 하려고 하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요 결이 동사 구어를 이루고 있고 기절 자기 절개를 몸을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려고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어지럽히다 하고 대륜은 큰 인륜, 대륜을 어지럽히다. 대륜은 사회의 윤리, 사회윤리를 대륜이라고 했죠. 사회윤리를 대륜이라고 하고 부모의 윤리를 전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대륜을 어떻게 어지럽혔구나. 자기 몸을 깨끗이 하려다가 대륜을 어지럽혔구나. 이 요즘 생각해 보면 그 대륜을 안 해도 될 사람이 하려고 해. 예, 제발 대륜 좀 안 지켰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막 대륜 하려고 해. 결기신 안 해도 되는 사람은 또 그의 결기신 하려고 지금 참 아이러니하죠. 군자지사야 행기의야. 요거는 군자지사야는 행기의야로다 해서 군자지사야가 주어 절이죠. 군자가 벼슬 하다. 주어절이라고 하죠. 군자가 벼슬 함은 해서 군자지사야 이렇게 지가 그 역할이죠. 사야 군자가 사하는 것은 이렇게 야는 어기조사고 군자지사는 뭐뭐이다. 행기의야 그 의를 행하는 것이다. 행기의야 그 의리를 행하는 것이다. 이게 결국은 사회윤리를 지금 의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도지 불행은 이지지의 신이라. 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은 요거는 이제 역시 주제지요. 이지지의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 지의에서 이미 이지요. 이가 임이라고 하는 시간적 의미가 의와 연결된 거고 여기에 지인데 여기에 주어는 공자죠. 공자. 선생님 군자. 여기서 군자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공자를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군자지사야에서 군자는 공자를 가리킨다. 이 공자가 벼슬 하려고 하는 거는 의를 행하려고 하는 거다. 공자 선생님은 이미 도가 행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럼에도 자기 책임 의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죠. 이런 지금 3개, 4개 이어지는 그 맥락 속에서 공자가 다른 당대의 다른 은자들과 어떤 삶의 태도, 사회적 책임의식 이런 거 보여줬나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공자 이후 그 동아시아 문화사에서 지식인들의 준거가 됐죠. 롤 모델 준거.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한에는 최대한 사회의 어떤 자기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하는 게 불문율처럼 여겨졌었죠. 도가 행해지고 안 행해지고 하는 거는 내가 선택할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할 문제는 내가 남들보다 큰 재능을 타고났다는 거는 하늘이 나에게 그 재능을 실현하라고 내려준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사회를 위해 써야 된다. 이게 의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약간 흥미있는 그런 흥미있다기보다도 좀 논어에서도 이렇게 또 특이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공자 논어가 가지고 있는 편집상의 체제가 그 이후 맹자라든가 또 후기의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 학자들의 저술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는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 논어를 다 끝내고 갈 무렵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쨌든 인물에 대한 평인데 앞에 인물평이 집중적으로 나온 적이 있죠. 근데 여기서도 인물에 대한 그런 수레가 나오는데 일미는 백이와 숙제와 우중과 이일과 주장과 유하해와 소련이니라. 일한미는 백이와 숙제와 우중과 이일과 주장과 유하해와 소련이니라. 일은 일을 일자요. 일을 일. 일을 lost, lose, lost. 잃어버린 세계, lost, lost paradise. 신라권 이런 거 있죠. 존 밀턴 신라권. 그 일을 일자입니다. 근데 이게 가끔 가다 편안할 일자로도 쓰이죠. 편안할 일. 편안할 일. 편안한 일. 그래서 이게 왜 독일 도이칠란트가 왜 이걸 썼는지 모르겠어요. 독일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독일.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중국어로는 독일을 덕국 그래가지고 덕국. 덕고 그러죠. 덕국. 덕고 도이칠란트. 근데 일본에도 이렇게 썼던가? 일본어로. 일본어로는 발음이 이게 독음이 잘 안 나오는데 왜 이걸 썼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본어로 발음하면 독구 이렇게 읽기 쉽거든요. 독구이치 이렇게 쓸 리가 없는데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안, 일, 안, 이거는 안일로 읽고, 이거는 안이로 읽죠. 안일하다, 이거는 편안하다, 편안하다. 아주 기분이 느긋하다. 이게 안일하다, 안일하다. 그래서 안이한 건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상황 인식을 상황 인식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민주진영, 아무튼 간에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우리나라 이제 의식 수준이 상당히 자주적이고 주체적이고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돼가서 정치가 발전할 거야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 전부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틀렸죠. 잘못 말한 거죠. 안이하게. 여기서는 안일은 편안한. 그럼 일미는 여기서는 원래 편안할 일자인데 여기는 일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유라고 씁니다. 그래서 유일이란 말을 써요. 유일이란 유일. 유일을 첨가한다. 저기 그 중국 정사에 보면 중국 정사를 기전체 그러잖아요. 기전체. 본기하고 열전. 본기하고 열전으로 돼 있어가지고 기전체. 본기, 열전. 근데 열전 속에 보면 유일, 열전, 뭐 유일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조선시대도 유일을 첨가하십시오. 뭐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데 과거 시험 보는 절차가 너무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해가지고 아예 과거 안 보겠다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엄청 손실이다. 그 사람이 가진 재능과 경륜과 이건 굉장히 높은데 이 사회를 위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할 사람인데 단순히 과거라는 통로를 거치기 싫다고 자존심 상해 못한다고 해가지고 처해 늙고 있는 거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써라. 유일 첨가 이게 되게 자주 일어납니다. 물갈이 하자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일한민에서 이런 유일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역사적으로 공자 이전에 대표적인 일민이 누구였냐? 공자 때까지 전승되어 온 이런 유일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백이숙제. 이건 뭐 당연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장 인상적이고 대표적이고
아주 전형적인 그런 일민에 속하죠. 그다음 백이숙제. 자, 그다음에 우중 이일 그랬는데 이 우중이라는 인물은 주석에 의하면 중옹으로 나와요. 이 중옹은 태백의 동생이고 그다음에 태백, 중옹, 계력 이렇게 그 형제가 돼 있는데 이 계력의 아들이 문왕창이고 창의 아들이 발이고 여기 이제 문왕 여기 무왕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주라는 이제 그 나라를 세웠죠. 아니,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주가 중국의 대표가 된 시기죠. 그때 태백의 아홉이면서 굉장히 태백과 함께 중홍이 말하자면 달아나가지고 계력한테 권력이 넘어가게 된 그 사건인데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유교적 문화사의 시각에서는. 자, 그다음 우중과 그다음 이일과 주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대요. 안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소련은 동이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동이족 말하자면 동이족이다 이건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해 보면 공자에게 뭔 예를 물은 그런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동이족이라고 하면 꼭 우리나라를 직접 지칭한다기보다도 중국 중원 세계에서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바닷가 산동반도의 바닷가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동반도 그다음 한반도 이 일대를 다 아울러서 동이라고 불렀어요. 묘하 뭐 이쪽 연절인 사람 다 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동쪽에 있는 걸 구이라고 합니다. 이 공자 때까지 알려진 이 동쪽의 그 이민족들, 공자 시대까지 알려진 동쪽의 이민족들의 수가 9종 이상이었기 때문에 구이라는 형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왈 불강기지하며 불욕기시는 백이숙제여인저. 이제 불강의 강은 내릴 강자죠. 내릴 강. 그러니까 이게 항복하다 할 때는 항자로 읽죠. 투항, 뭐 항복, 투항. 이제 그런데 여기는 강으로 읽어가지고 내리다, 꺾다, 뭐 꺾다, 뜻을 꺾다, 뜻을 굽히다, 내리다 이런 뜻이고, 욕은 욕될 욕자니까 불욕귀신 그러면 그 몸을 욕되게 하지 않고 그러죠. 그다음 그런 거는 백이숙제 여 역시 여로 썼다는 거예요. 이 여의 그게 뉘앙스가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오죠. 백이숙제 여 이렇게. 자, 위 유하해 소련 하샤대 그랬어요. 여기서 위가 구체적으로 나온 이유는 아마 맥락상 유하해와 소련에 대해 말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자왈은 직접 공자가 그렇게 말한 걸 이제 인용한 거예요. 근데 위 유하해 소련의 경우는 실제 요 같은 그 담화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건지 알 수가 없는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일민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텍스트가 따로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텍스트와 불강기지 이게 바로 이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근데 그 다음에 유하해 소련의 경우에 대해서는 유하해와 소련을 언급한 텍스트와 그 다음에 유하해와 소련이 어떠한 사람인지 평가하는 텍스트가 따로 있다가 같이 편집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텍스트의 그 미묘한 차이를 옛날에 그냥 베끼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베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필사해도 반드시 그 필사에 틀렸을 때 왜 틀렸는지가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필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왜 이 사람은 여기를 틀렸을까? 여지없이 요 글자에는 왜 틀릴까?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요즘은 이렇게 뭐 잘 아주 대학 3학년 때가 2학년 때가 그 중세 철학을 배우는데 그때는 국한 혼용으로 이제 답안지를 쓰라고 자꾸 교수들이 유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국한을 이상하게 휴자를 쓴다는 게 자꾸 이 채자를 썼어요.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휴식, 뭐 휴양,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강자와 뭔 다른 글자가 연결이 돼가지고 자꾸 이 휴자를 채로 쓴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그게 고치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그럼 왜 그 글자를 틀렸을까 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그 여기 위 유화해 소련도 유화해와 소련에 대한 인물 평가가 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이 이 엄밀하게 같은 담화 환경에서 나온 건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물론 뭐 같이 뭐 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유아와 소련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어떻게 말했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왈 그랬을 때는 바로 직접 말한 거죠. 근데 위 그랬을 때는 간접적으로 말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 평가하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강지 욕신의나 뜻을 굽히고 몸을 욕되게 했지만 언중륜 행중녀. 자, 언중륜 행중녀는 언은 륜에 중했다. 언이 말이 륜에 중했다. 이건 적중하다라는 적중하다. 그리고 행중륜, 언중륜, 륜 어떤 법도 뭐 어떤 규범, 뭐 논리 뭐 이런 거 통틀어서 말한 것 같고. 자, 행중려 그러면 행실은 사려에 적중했다. 사려에 맞았다. 이 글자도 자세히 보면 요 글자 밑에다가 마음심이 붙으면 사려가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런 명자가 붙으면 맞아. 뭔데? 이런 게 노.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고 여기 붙이면 이건 이 움막 뭐 이런 의미겠죠. 자, 그래서 이 글자가 려로 쓰였다는 거. 자, 글자가 좀 뭔가 좀 어색한데 한번 찾아보세요. 려, 로, 노, 뭐 이런 로, 려, 뭐 이런. 그 여는 사려, 사려. 생각사가 생각사. 자, 그 다음에 기, 사이이 의인이라 그것은 사이이의 자, 사는 이것이죠. 이러하다. 여기서는 수로적 의미 이러하다. 이러하다. 이런 것 같다. 이는 분, 그만 뭐 이런 의미죠. 끝이라기보다는 분, 뭐 그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러할 뿐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지금 말로. 이러할 뿐. 의는 역시 주관적인 태도 뭐 이런 걸 나타내요. 자, 이제 느낌이 좀 오지요. 의 같은 거. 위 우중이일 하셔되 우중과 일에 대해서는 또 뭐라 했냐면 은거 방언 하나 신중청 폐중권 은거 방언 은거해서 숨어서 거처하다 거주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방언의 방언 놓을 방자라서 방언 그런 말을 함부로 했다 그런 뜻입니다. 약간 과장되게 또는 뭐 약간 과장되게 과대하게 그렇게 호방하게 뭐 또는 뭐 나서서 막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신중청 폐중관 몸가짐은 청에 적중했다. 청렴함에 적중했다. 몸가짐. 그 다음에 폐중관의 이 폐는 여기서는 다들 폐니까 여기서는 벼슬을 하지 않다. 벼슬 자리를 하지 않은 걸 뜻해요. 폐기, 폐지. 그러면 벼슬을 하지 않을 때 벼슬 사례에서 권력에서 소외되었을 때 배제되었을 때는 어땠나? 권에 적중했다. 권은 요거는 상황윤리를 말한다고 그랬죠. 상황성을. 아즉 이여시하야 무가 무불가하라. 요게 이 결론 부분인데 즉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지금 대비시켜 놨죠. 굉장히 대조적으로. 나라면 이 말입니다. 나인즉 나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앞에 사람들은 이러저러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뭔가 조금 맥이 좀 빠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나라면 이것이 이는 다르다 different 이것에 different from
이것보다 다르다, 이것에 다르다, different from. 뭐뭐 다르다, 이어서. 그래서 어떠냐, 무가 무불가. 이게 지금 수럽구가 두 개가 겹쳐져 있죠. 나는 다르다. 여기 한 문장으로 끝났어요. 나는 이와 다르다. 무가 무불가. 가도 없고 불가도 없다. 이래서 가도 없고 불가도 없다. 그럼 뭐냐? 이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니냐? 그게 아니고 상황을 따라서 중도를 지킨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요 중용 군자의 공자의 중용 사상을 중용이라는 텍스트 이외에 논어나 다른 텍스트에서 공자의 중용 사상을 추출해낼 때 중요한 그 텍스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앞에 무적이야, 무막이야. 이것도 그 의미로 무적이야, 무막이야. 이것도 그 같은 이제 의지여비 있고 의지여비, 예. 의지여 앞에 이런 구절이 있었죠. 이런 경우도 이것과 이런 것들은 공자의 중용 사상을 논어에서 그러니까 중용 이외의 공자의 중용 사상을 증언하는 텍스트로 대표적으로 드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지금 공자 이전의 역사적 그 상황을 평가한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그 서주 그러니까 주 말엽.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공자가 살았던 때가 춘추 시대니까 춘추 시대가 이미 주가 이제 쇠퇴하던 시기였고 전국 시대 오면서 전국 시대 중간쯤 와서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이미 공자 때 이제 춘추 시대 주는 그 권위를 상실해 가지고 이미 몰락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공자가 그 주 몰락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한 증언이에요. 근데 이게 공자 와할이라는 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논어라는 텍스트가 어쨌든 공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핵심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증언도 몇 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쨌든 논어에서 그 엿볼 수 있는 한 텍스트의 내용입니다. 태사지는 적재하고 태사인 지는 제나라로 가고 태사는 이제 노나라 악관의 장이다. 악장을 태사라고 그랬대요. 근데 대는 그 태로 읽어요. 이럴 때는 같은 의미로. 그래서 태사 그러면 이제 사는 대표적으로 악사를 주로 사라고 했기 때문에 태사 그러면 악장은 제나라로 가고 아반가는 적초하고 삼반료는 적체하고 사반결은 적진하고 지금 이게 이제 그 주나라의 체제가 붕괴되고 하니까 노나라에서도 많은 혼란이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여러 지역에서 지금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도 이런 형태로 그 뭐랄까 그 원래 이제 공자의 이제 생애사에 의하면 공자가 천하를 쭉 돌아다니다가 결국 노나라 돌아와가지고 음악을 정비했다고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악이 정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아마 공자 당시에 음악이 혼란하고 붕괴된 상황을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노나라의 음악이나 체계가 주에 쇠락한 그런 여파로 노나라에서도 어떤 그런 문화적인 붕괴 현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언하는 그런 자료인데 공자가 직접 말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반 가는 적초하고 아반 3반 4반 이것은 밥 반자인데 이 말은 옛날에 그 제사를 지내거나 연회 같은 데서 그 연회를 하거나 할 때 음식 들어오는 순서가 우리는 이제 잔치하면 한꺼번에 나오지만 이 중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전례 절차에 보면 이 밥을 먹고 공연 보고 또 음식이 또 들어오고 또 공연 보고 술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순차적으로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아바는 이제 그 주석에 가면 아반 이하는 이악 유식지관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을 통해서 그 식사를 돕는 관직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반, 3반, 4반 그러면 이제 차례차례로 음식 연회를 책임지는 그런 연회의 어떤 그런 행사 과정에서 어떤 그런 책임지는 관리를
그렇게 불렀나 봐요. 근데 아반 이름이 간이고, 그러니까 이 아반인 간은 초나라로 가버렸고, 3반인 료는 채나라로 갔고, 4반인 결은 진나라로 갔다. 이렇게 산지사반은 흩어졌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문화적 말하죠. 그 나라의 상황이 지금 혼란하다 이런 의미죠. 채용도 잘 안 되고 막 아니 채용을 했는데 제대로 이제 그 생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확실하고 좀 뭐 그래서 고방숙은 입어하하고 고는 북고자인데 여기서는 북을 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동사로 쓰이면 북을 치다고 명사로 쓰면 북이죠. 그래서 고를 맡은 방숙은 북을 치는 걸 맡은 방숙은 하로 들어갔다. 하는 황하를 말하고 하나를 말은 하내로 들어갔다. 황하 밑으로 이남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파도 무는 입어한하고 파는 뿌리다 흩뿌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곡식을 흩뿌리는 걸 파종한다 그러죠. 파종. 그 방송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그것도 그 원래 중국 한에서는 광파라고 합니다. 브로드캐스트 브로드캐스팅. 그러니까 광파 널리 전파한다. 그래서 광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는 흩뿌리다 또는 흔들다. 여기서는 흔들다고. 그 다음 글자는 좀 글자 모양이 조금 독특하지만 이거는 조자예요. 조 발음이 조. 또는 이거는 이제 국의 음화 현상 때문에 도라고도 불리고. 그럼 여기 밑에 북고자지요. 북과 관련돼 있는데 북처럼 생겼는데 이 조는 뭐냐? 이 땡땡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기고 여기에 끈 달아가지고 흔들면 딸랑딸랑딸랑 하는 그런 비슷한 뭐 어떤 악기였던 것 같아요. 소고 양방유의 그래서 양쪽에 작은 북인데 양쪽에 뭐 귀 같은 게 있다 그랬으니까 그걸 땡땡이라고 했다. 무는 한으로 들어갔다. 한수 쪽으로 들어갔다. 한중으로 한중. 소사양과 격경양은 입어해야 합니다. 소사인 그러니까 태사 밑에 서브 양과 그다음에 경쇠를 치는 양은 해로 들어갔다. 해는 이제 섬 쪽으로 들어갔다는데 어디 가든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산동에서 바다로 가면 어디 조그만 지금 섬이 있나 거기. 아무튼 그래 바다 쪽으로 가버렸다. 자 이것이 이제 공자 당시에 그 문화적인 양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 남았으니까 얼른 끝낼게요. 주공이 위 노공 왈 군자의 불시기친하야 불사 대신으로 원호 불이하며 고구이 무대고즉 불기하며 무구비어 일인이니라. 주공이 노공 다려 니러 가라샤되 군자의 그 친을 씻지 아니하며 대신으로 하여금 쓰지 아니함을 원케 아니하며 고구이 대고이 없거든 기치 아니하며 일인에게 비함을 붙이 말을지니라. 주석에 의하면 시는 60원 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발음은 시로 읽으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느슨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느슨하다는 말은 소홀히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느슨하다는 말을 이렇게 써가지고 원래는 발음은 인데 여기 시로 읽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요 시는 원래 베풀 시자지요. 베풀 시. 근데 여기서는 이하고 같은 의미다. 그래서 이건 발음을 이지만 느슨할 인데 모두 이완되었다. 이완되었다 할 때 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시로 읽고 뜻은 그대로 느슨하다. 그래서 요거는 소홀히 하다, 소홀히 여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공은 주공단이죠. 주 나라를 그 주의 그 왕립으로 만드는데 왕국으로 만들 때 중요한 역할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 주공에게 봉해진 땅이 산동성에 있는 오나라였는데 주공은 그 주의 수도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대신 가서 이제 그 권한을 대행했죠. 그 노공이란 말은 바로 주공의 아들인 백금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노공에게 말하기를 군자가 불시기친 그 친족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군자는 자기 친족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혈친관념이 굉장히 강하고 그게 권력의 중요한 기반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죠. 자, 불사 대신 원호 불이 요거는 불사가 전체적으로 그 지금 대신 이하의 문장을 다 걸렸어요. 대신 불이까지. 대신이 그 대신이 원호
불이 그렇죠. 대신 원호 불이 그러면 호는 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이는 용에 해당하고 그러면 대신이 불용에 대해 원망하다 이 말이죠. 대신이 불용에 원망하다. 그럼 대신이 등용되지 쓰이지 못함에 대해 원망하다. 불사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대신이 등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게 해라. 다음에 고구이 무대고 즉 불기야. 고구는 옛 친구, 옛벗, 오랜 교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했죠. 그런 사람이 무대고 큰 문제가 없으면 아주 큰 잘못이 없으면 불기 버리지 말라. 무구비어일인 한 사람에게 구비 비를 구하지 말은 비는 다 갖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한 사람을 완벽하기를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최근에 우리 정치사에서도 정치 문화에서도 지금 이 행정이든 뭐든 간에 권력자든 지금 이 권력이 교체되면서 일어나는 무한 반복의 그 보복 뭐 이런 게 자꾸 생긴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사람을 자꾸 구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정치는 도덕의 영역이 아니고 윤리의 영역이죠. 근데 그걸 자꾸 도덕의 영역으로 치환을 하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도덕적으로 뭐 흠결 없어서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자, 뭐 그런 거. 자, 마지막이에요. 주유 팔사하니 백달과 백괄과 중돌과 중홀과 숙야와 숙하와 개수와 개외니라. 이거는 와로 들고 외로 들리는데 여기는 와로 외를. 자, 주의 팔사이시니 백달과 백괄과 중돌과 중홀과 숙야와 숙하와 개수와 개외니라. 자, 여기서 이 외라고 하는 말은 말맞자 붙었기 때문에 말과 관련이 있는 글자인데 뭐 공골말을 하는데 공골말이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 하여튼 그 이름, 사람 이름이라서 여기는 뭐 큰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건 재밌는 게 뭐냐면 주나라 성왕 때 또는 선왕일 때라고도 하고 성왕 때라고도 하는데 한 여자가 그 4번 애를 낳았는데 다 쌍둥이를 낳았어요. 일란성상 생활을. 일란성상 생활을 4번이나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를 백달 백괄 이렇게 이름 짓고 두 번째를 중돌 중홀 이렇게 이름 짓고 세 번째를 숙야 숙하 이렇게 지었고 이제 네 번째를 개수 개외 이렇게 지었는데 자세히 보세요. 백중숙계 서열로 되죠. 그 형제 항열 백중숙계. 그다음에 달, 괄, 홀, 돌, 홀, 야, 하, 수, 외 요거는 또 아분이 돼 있어요. 그 이름도 특이하고. 그럼 이거는 앞에 맥락이 없어. 도대체 이걸 왜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이제 생각에는 그 당시 아주 특이한 사례로 이제 그 끼어들어 있다가 이 자료가 이 정보가 워낙 특이하고 또 뭔가 저 논어에서 이 기록한 사람이 뭔가 재미를 느꼈는데 아무튼 계속 이렇게 그 이제 논어에서도 특별한 앞뒤 맥락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오늘날까지 전해졌는데 참 재밌죠. 공자가 이만큼 또 다양한 그런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뜻도 될 수도 있고 이게 참 이건 정말 수수께끼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일민이라고 하기도 못하고 일민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재밌어요. 묘하죠. 자, 오늘 여기 끝내고 다음 이제 19, 20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 번, 네, 세 번. 예, 아주 7번 남았는데 한 3번 많아봐야 3번, 4번 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아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